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국가수 2학기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아, 시즌2. 어. 아, 시즌2.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 잘 지내셨나요? 네네, 방학 잘 보냈고요. 아, 여기 뭐 방학이 후딱 갔죠? 네, 너무 후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학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 또 학생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마음이 왠지 좀 걱정도 앞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시즌 2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이제 좀 밟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 입시 체제를 가지고 어떤 점이 변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뭐 또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이걸 좀 갈무리하는 그 실전 단계로 농어촌 전형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맞아요.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때요? 좋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이제 제일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준비하는 입시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지고 수시, 정시는 역시나 올해 이제 11월 18일 날 대망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5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일이라고 모든 대학들이 5일 원서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뭐 자율적으로 2일 또는 3일 이렇게 하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 아, 이 원서 접수할 때 참 마음이 심란할 텐데. 그렇죠. 학생들. 네, 맞아요. 이게 수시 원서 접수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네. 상담도 많이 있고 이 원서 접수가 있고 나면 이제 대학별 고사 우리 면접을 본다든지 뭐 적성 검사 올해는 이제 적성 검사 없어졌는데 논술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올해도 역시나 비대면 그 면접을 많이 해요 대학들이. 그러면 대학별 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대학들도 있고 네. 어떤 대학들은 이 수능 전에 이런 면접이나 논술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아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이 수능 끝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별 고사를 본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최종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등록 충원. 이게 뭐예요? 같아요? 학교를 더 좋은 데를 붙었으면 그치. 포기를 하면 빈자리가 나오겠죠. 학생들이 보통 이제 원서를 수시에서는 6개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6개를 쓰다 보면 중복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 최상위 학교에다가 1순위에다가 이제 우리 등록금 예치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예치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미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순위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원 기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원 기간을 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기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좀 못 챙겨. 꼼꼼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전화 오기도 해요. 정말 안 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때 각 홈페이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던 학교인데 미등록으로 해가지고 충원 합격이 됐는데 학생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챙겨야 되고, 그럼 이 미등록 충원까지 끝나면 이제 수시 원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시 원서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 성적이 한 12월 중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성적 가지고 정시 원서 접수하고 똑같이 합격자 발표하고 이게 1년에 우리 2학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학기가 참 정신없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9월부터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로 뽑는 학생이 한 75% 정도, 정시로 뽑는 학생이 24.3.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시를 몇 %까지 늘린다고 했죠? 40%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0%까지 늘린다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국. 우리가 40%까지 국가에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들 얘기를 하죠.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40%까지를 맞고, 근데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은 수시 전형이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대학 전형은 4+2라는 표현을 써요. 4+2. 수시에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정시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실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예체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1? 우리한테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3+1 전형. 그래서 수시에 3가지 전형, 뭐 정시에서는 수능만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수능. 그러면 수시에서 3가지라고 했는데 이 3가지가 여기 이제 균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고, 학생부 이 종합은 교과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비교과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비교과. 창체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독서 항목, 그다음에 동아리 항목,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과인데 교과랑 비교과를 합쳐 놓은 게 합쳤다는 의미로서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과는 내신 보겠다. 그죠? 여러분들 쉬웁니다. 쉽습니다. 네. 교과만 보겠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보통 교과 전형이라 부르고, 학생부 종합은 유난히 그냥 학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학종이라고 하면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학교 그 농어촌 전형이 있잖아요. 네. 농어촌 전형은 대부분 학종이에요. 대부분은. 네, 그래서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게 되는 반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 왜 흑백이었어요? 어디서 스캔해 온 건가요? 예. 이게 보통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컬러풀하게 넣어줘야지. 감성.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흑백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논술 전형, 아까 3전형 있잖아요. 그러면 볼 때 대학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편성을 하냐? 그럼 맨날 이제 그럼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칸에 한번 보세요. 면접도 볼 수도 있고 논술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예신 거죠, 예신. 네, 이런 전형들도 다 학생부 교과로 정부에서는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왜 얘를 학생부 교과로 우리가 카운트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반영 방법에 교과 80%라는 뜻이고 면접이 20%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비율이 높은 걸 중심 전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대교협에서. 비율이 높은 거. 그렇죠. 그걸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전형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교과니까 나는 면접도 없을 거야 이러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이지만 교과가 55고 논술이 45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교과가 높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에 선생님 별표를 쳐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형 전형이라 불러요. 단계형.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보면 예전 같으면 면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 예전에는 2박 3일 면접을 해요.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를 해서 여기 토의도 시키고 뭐 활동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우수 학생을 뽑겠다. 정말 우수한 학생 뽑고 네. 싶었나 봐.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많은 학생에 대해서 면접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량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단계에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게 내신 성적으로 예를 들어 3배수를 뽑겠다. 10명이면 30명을 미리 1단계로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대학에서 확인하고 싶은 면접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이런 단계형 전형이라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은 뭐 학생부 종합이 네. 많은 케이스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학생부 종합이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 전형이다 보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도 의외로 조금 많을 거예요. 아마. 자, 변화하는 대입제도라고 하는 게 올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한테도 영향을 주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 이거는 뭐